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정서진 님이 우와 첫 방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이빛도리 님은 인테리어 관련 전기 일을 하고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지만 시선만은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시선 집중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틀째 화성에서 숙박하고 출근 준비하며 시선 집중합니다. 네. 전기 일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을 포함해서 모든 애청자들에게 머리에 전기가 들어오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머리에 전기가 들어온다고요? 반짝. 아하. 그렇게 알아먹지를 못해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표현이 너무 올드해가지고. 아 예. 곽기영님, 저는 매일 시선 집중을 들으며 직원들과 함께 출근을 합니다. 뭐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원들과 함께 출근합니다. 뭐 합숙소 운영하십니까? 네. 아니면 카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안창기님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인데요. 장맛비가 오네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댓글 올려봅니다. 저는 지금 고추 따고 있어요. 장맛비 오는데 고추 따고 계시다고?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따셔야 그렇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떨어져 내리기 전에 따는 게 낫긴 하겠네요. 더 서둘러셨어야지. 제주도 비 많이 왔다고 하던데. 더 서두르셨어야 된다고요? 네. 혼내키시는 겁니까? 뭐 이왕 뭐 베린몸 뭐. 네, 계속 가세요. 아니 아침부터 전기불 반짝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밖에서 다른 작가님이 아침부터 감전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그 표현이 더 낫다. 인정. 그 표현이 더 낫다. 낫다고요? 더 낫지. 감전이? 찌릿찌릿하게 뭔가 그러니까 쇼킹을 주는 방송 좋잖아요. 네, 제이비가 요즘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죠? 몸이 조금 아프신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힘든가 봐요. 막 전기 충격 치료라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받고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요. 열심히 받으세요. 그래야지 얼른 몸이 낫지요. 네. 자, 이렇게 아침 인사는 정리를 하고요.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널 사탕해님이 더마카님 저도 소개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주 불러드리는 이름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아침 인사 소개해드렸더니 좋은 일이 있으셨대요. 무슨 일? 그러게요. 무슨 일인지 안 써주셔서 제가 소개를 안 했더니 또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널 사탕해님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널 사탕이라고 하니까 뭐 그 짝 만나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전기불 반짝 켜고 오늘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교육부가 어제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하면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는데요. 잠깐 이주호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년에서 2012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 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 좀 점검이 필요한데요. 이건 잠시 후 2부에서 관련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짚어보도록 하고 짧고 굵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어떤 겁니까? 어제 뭐 다수의 그 언론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을 했던데 어느 언론이 이도훈 대변인이라고 실명을 박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도훈 대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사법 조치 대상인지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애초에 찍은 문제는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이권 카르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르텔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주체와 이를 장사에 활용하는 주체 이들이 유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더 쉽게 예를 들면
수능 출제위원이 암암리에 킬러 문제집을 만들고 특정 학원이 이를 사들여서 장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타 강사가 돈 많이 번다고 사회악이어서 그럼 그 사람들을 그 사법조치 대상으로 올려놓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마구 섞어서 사법의 칼날을 들이대면 학원가가 얼어붙는다. 제가 여기서 학원까지 어떤 거 걱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그 결과가 위험수당 인상으로 이어져서 수험생과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분명히 갈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분명히 갈라라. 네, 갈라야겠죠. 이에 대해서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냐? 앵커의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이에 대한 답 직접 들어보시죠.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나오면 정말 철저하게 이제 처벌을 해야겠죠. 사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교육청 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교육부에 제보가 뭐 40여 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제가 딱 특정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분명히 좀 칼을 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교육 문제라서 촌철님들의 댓글이 뜨겁게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신수님,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이 늘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그것까지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신현숙님, 작년에 의대 실패하고 재수 중인 우리 둘째 딸 고민이 너무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 앞서는 아침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역풍이다님은 카르텔 하는데 사법 카르텔은 어떻게 해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9년 만에 나온 사교육 종합대책 어제 나왔죠. 그리고 킬러 문항 공개와 핀셋 제거 방침,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관을 확보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체포 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JB가 일단 수용이라고 했어요. 네. 왜 일단입니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한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불체포 특권과 가부 표결이 국회의원의 권리이기도 한 만큼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수용 입장은 최고위원들의 수용 입장이고, 불체포 특권은 최고위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가 그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 받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거부했죠. 김웅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인가요? 2명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비스무리한 상황이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될 게,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죠.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는 표결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표결을 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 심사 받으면 표결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의원이 나는 그 체포동의안 표결 붙이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깔아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삐딱한 시선님이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닌 부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똑같지 않나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근데 아무튼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떠나서 나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의원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 꺼내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락가락, 자중질환, 표리부동이라는 딱지가 민주당에 붙을 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 1호라고 내세운 게 오히려 자충수가 돼버릴 수도 있다. 혁신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죠? 자, 복귀해 봅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자마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나요? 소속 의원들한테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받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가 이걸 포기하자고 또 제안을 하니까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체 무슨 꿍꿍이로 혁신위의 요청을 외면하고 미적거리는 것입니까? 김은경 혁신위가 허수아비 혁신위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장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모든 의원들이 서약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이 받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받고 따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모두가 국민의힘의 모두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선수를 뺏긴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 그러면 애써 무시해도 부족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받고 따블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불체포 특권 이슈가 살아 움직이는 게 국민의힘에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줄기입니다. 자, 민주당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 줄기에서 뻗어나온 줄기가 아니라 가지죠, 가지. 그죠? 네. 가지죠. 불체포 특권은 가지고 줄기는 사법 리스크라는 겁니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이 입에 오르내리면 오르내릴수록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덩달아 소환되고 계속 부각된다는 겁니다. 계속 환기된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일종의 늪이 돼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신공이라고 생각해서 불체포 특권을 거론했는지 몰라도 그게 오히려 더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격이 이런데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포기를 거부하면 가렵다고 긁었는데 부스럼만 더 생기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혁신위가 너무 쉽게 접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정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런데 민주당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건 거죠? 그거는 아니요. 미주수라는 겁니다. 그건 미주십니까? 의원 한 명이라도 나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서특필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잠깐 제이비가 언급해 주셨지만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이거를 추진을 했죠. 네. 여당 의원 112명 중에서 권은희 의원과 김웅 의원 단 2명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아침 조간에 실렸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 되겠죠? 민주당에서도 누군가 하나 반대한다면? 그렇죠. 소속 의원 그 딱 한 명 빼고 모두가 그 서명을 하다가 한 명이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서특필되고 국민의힘은 또 칠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반감이 아니라 그냥 확 떨어져 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림이. 네, 물프레님이 이번 기회에 불소추 특권도 폐지합시다라고 해주셨고 라보이님은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 느낌입니다라고 꼬집어 주셨고 이은하님 불체포 특권 헌법에 있는 건데 포기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바로 그 이유로 의원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김성환님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합시다. 그냥 정당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는 쇼에 불과하죠. 헌법 개정합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문봉철님이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종배영, 정치가 뭐다요? 이게 정치인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 아침부터. 답을 주세요. 정치요? 정치는 정답이 없는 게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엥? 아니, 이거 다시 말해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덕적 차원에서 1호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꺼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까? 정무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오히려 자충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복잡 다단한 게 정치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거의 가깝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떡하지? 역풍이다님은 간단하게 보내주셨네요.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용산구청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구청 봉쇄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청사방호 근무자 명단 제출 및 직원 안내 협조 부탁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각 과에 보내서 업무 분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3교대로 청사방어에 나선다는 겁니다. 장소는 2층 민원실, 정문 후문, 광장, 야외, 입구 민원인 안내, 지하 2, 5층 민원인 안내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지난주부터 계속 청사 내 유족분들이 시위하고 계셔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산구청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구청 봉쇄에 나섰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호에 나서는 시간을 보면 근무의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근무의 시간 아닙니까? 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근무의 시간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시간의 수당 줍니까? 네? 수당 준다면 그건 박희영 구청장 개인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혈세로 주는 겁니까? 혈세로 준다면 왜 여기 혈세가 지급돼야 됩니까? 대답 좀 하시고요. 첫째. 네. 두 번째, 박희영 구청장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구치소에 갇혔다가 보석 신청한 그 마음, 뭐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구치소 생활하는 거 견디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근데 나와보시니까 어떻게 편하십니까? 오히려 창살 없는 감옥이 더 힘들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응? 지금 박희영 구청장의 행색이 딱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중하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토마님, 구민의 민인을 위한 구청이 구청장의 요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근데 구청 공무원들에게 임의로 이렇게 방호 업무를 시키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건 누가 조사합니까?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금 감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감사 내지 감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자체니까 행안부가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부당한 업무 지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25일에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을 시켜서 112에 즉각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체육관으로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절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중부서 강력 4팀 형사들을 투입해서 샅샅이 뒤졌고 CCTV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CCTV 분석을 통해서 한 행사 참석자가 한동훈 장관의 자리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가자는 습득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하는데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왜요? 소지품 분실 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경찰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112에 신고하면 즉각 그것도 강력계 형사분들이 다른 게도 아니에요. 강력계 형사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복수로 나와서 샅샅이 뒤져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제 한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요. 일반인도 휴대전화를 도난, 절도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은 한다더라고요. 도난, 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 따라서 그 휴대전화에 나란 일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누가 습득해서 악용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경찰들을 투입했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걸리네요. 이러면. 그 전화가 아이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근데 과거의 그 아이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검찰마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그냥 돌려줬던 게 바로 아이폰 아니었겠습니까? 악용 여지가 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김종희 님이 와, 내 폰 찾기 기능 정말 끝내주네요. 경찰을 시킬 수 있다니. 라는 촌철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경찰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마스마타님이 이게 선례가 될지 시민으로서 지켜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